삼수해서 다 또 떨어졌기 때문에 채점을 해보고 아버지가 우셨어요. 오열. 내 딸이 이렇게 못했다니. 그래서 제가 해고를 2번 당했거든요. 지금 바로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살도 10kg 이상 빠졌었고 겨우겨우 산다? 질문이 뭐였죠? 잊어버렸어. 그때를 떠올리다 갑자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송국에서 리서처로 일하고 있고 외서 리뷰를 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타트업 텀블벅에서 커뮤니티 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창업하는 스타트업 팀하고 같이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독립출판 책 제작자로서 또 작가로서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20살의 어떤 3, 4월인데 고3 수능을 마쳤을 때 채점을 해보고 아버지가 우셨어요. 오열. 이렇게까지 못해서 내 딸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가야 되는데 네네네. 우선은 재수하기 전에 가까스로 제가 졸업한 그 대학교에 간 거예요. 한 달 다니고 자퇴했거든요. 재수를 그냥 제 발로 하게 된 거예요. 삼수해서 다 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자퇴했을 때 학과장이셨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면담했어요.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재입학을 하려면. 재입학했어. 그런 경우가 있군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이상하게 가장 큰 실패 중 첫 번째 실패 같은 걸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2년, 3년이 되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렇게까지 수능이라는 어떤 시험에 목매달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맞아요. 이 단일한 목표 하나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무의미한 어떤 경쟁과 열등감 속에 너무 많이 있었구나.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간 직장은 공공기관이었는데 근데 평생 있어 보려고 거기서 목이 매네요. 들어간 공공기관이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었는데 물론 간접적으로 해외에 있는 이제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보고 양식을 어떻게 할지 그런 논의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양식에 대한 논의를 일주일 하는 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런 역량 강화 이런 얘기 너무 싫어했거든요. 역량 강화가 뭔지 알 수 없는데 전혀 알 수 없는데 역량 강화라고 이제 딱 쓰면 보고서는 끝났고 그 일은 끝난 거에 되는 거예요. 진짜 역량이 강화됐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는 검증조차 하지 않고 예산은 이미 거기 다 썼는데 세금이잖아요. 예산 다 썼는데 일단 역량 강화라고 난 쓰고 끝나고 이런 게 너무 그 역량 강화 같은 게 너무 많았어요. 모든 일이 다 역량 강화 같은 거였어요. 내가 어디 가서 너 4년 동안 뭐 했어? 라고 할 때 역량 강화가 뭔데?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 그때 그 우울증이 좀 생겨가지고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병가를 내게 됐어요, 회사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우울증으로 병명을 얘기하고 병가를 낸 사례가 제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병이 있어도 막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서 제가 이제 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쉬겠다라고 한 게 제가 처음이었고 그때 이제 나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눈치와 어떻게 보면 곱지 않은 시선이나 뭐 그런 저한테 상처가 되는 것들을 많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꿋꿋하게 그냥 병가를 내고 왜냐면 제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쉬면서 부모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도 나름대로 별 문제 없이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살았고 대학도 가서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막 기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코이카 다니는 엄마 딸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마는 너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 감동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내가 그냥 되고 싶은 대로 되면 되구나. 그래서 되고 싶은 게 뭔가를 갑자기 30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사실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가 내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구나. 회사는 내 꿈을 이뤄주는 곳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죠. 외교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단순한 어떤 회로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치외교학과를 간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대학교에 가면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지만 외교관이라는 꿈은 아예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고 졸업 논문을 내자마자 시작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문화공간 기획자 일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문화공간, 그러니까 좋은 공간에 대한 어떤 집착이 되게 있는 편이어서 강연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행사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엄청 의욕적으로 꾸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 옆에 있던 선배라고 불리고 싶어하는 어떤 기획자는 이런 제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종이를 날리면서 너 같은 애랑 일하기 싫다. 너가 자꾸만 토를 달고 너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와 되는 거 있잖아요. 종이가. 그 만화에서 나오는 거. 네. 슬로우 모션처럼. 정말 이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싫었던 거죠. 그냥 이게 좋다고 해주길 바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다 맞고 그쵸, 제가 그쵸. 잘 배울게요. 이렇게 하길 바라셨는데 제가 그렇지는 또 않아가지고. 그게 있죠. 그게 뭐죠? 좋아요죠. 끄덕끄덕. 열심히 또 오뚜기처럼. 그러고 나서는 여성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너무 초과 스펙이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거. 대학원을 졸업한 게 하등 쓸모가 없는 순간. 그런데 결국은 한 3개월 정도 인턴 일을 한 다음에 더 연장이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더 일을 하고 싶진 않아서 나오게 됐어요.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인턴이 내요. 인턴이 내면 팀 내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되게 새롭다. 역시 막 젊은 사람이 좀 다른 것 같다. 해가지고 올리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현실되죠. 다른 것이 갑자기.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에 한창 관심이 없고 한창 싫을 때 다른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간 거라서 아무래도 좀 출판 업계가 좀 그런데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바로 실무에 투입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그런 게 힘들었긴 했어요. 그건 그거고 일은 좋았어요. 일은 좋았고 책도 제가 편집한 책 편집자 땡땡땡으로 해가지고 책도 나가고 사장님이 어느 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사실 이렇게 달려오면서 너무 바빴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미흡하게 회사를 운영해 온 게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들 검토를 해보고 우리 회사가 혹시 그런 거 잘 안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회사에서 지금 야근 수당이 좀 이상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올렸죠. 그랬더니 바로 사장실로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 원래 이렇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같은 생각인지 저와 이런 걸 막 조사를 하셨나 봐요. 다른 직원들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욱 이제 제가 약간 선동자처럼 보이셨나 봐요. 갑자기 이제 부르시길래 올라갔더니 징계위원회를 오전에 여셨다 그러더라고요. 해고장을 이제 저한테 오후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봤더니 무슨 하극상과 어쩌고 이런 내용이 써 있었고 지금 바로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짐 싸고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미니 재판 같은 걸 열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복직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실업급여를 못 받아서 아무리 제가 사장님한테 밉보였기로서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너무 당황했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잊어버렸어. 그때를 떠올리다 갑자기 멍에 들어서 들어간 지 한 5개월 만이었고요. 네. 두 번째 실패에서는 내가 다니고 싶다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를 다니는가 보다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언론 홍보 회사에 가서 기사 쓰는 일을 했고요. 잘하고 있었거든요. 광고주, 큰손 광고주분이 하고 계약이 어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경영이 안 좋아져서 뒤에 들어온 사람 순으로 몇 명을 자르는데 제가 포함되어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프긴 한데 너무 저도 황당한 거예요. 은행 직원분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제 재직 상태에서 전화를 해야 이자니 뭐니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드리는데 은행 직원분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무슨 그 기간이 얼마 된다고 그때 동안에 무슨 해고를 2번 겪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수가 있다고. 제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냐 하면서 또 얼마 만에 그러면 또 해고 되신 거예요? 들어간 지 한 2개월 만에 진짜 이제 갓 사람들 얼굴 다 익히고 같이 밥 한 번 먹었을 시점에 갑자기 인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었나? 그렇게 쉽게 다니려고 들어갔는데도 다닐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세 번째 실패를 통해서 저는 그냥 일은 그렇게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되나 보다. 어차피 안주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잘릴 수가 있고 안 안주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뭐 너무 젊고 아직 지금 이렇게 하기는 이르니 기왕 그럴 거면 그냥 도전적인 일을 해야겠다. 그때부터는 아예 다 스타트업 쪽에만 지원을 했어요. 한 팀에서 1년 반 정도를 꾸준히 일한 것이 처음이었던 경험이 방송작가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저에게 큰 아픔을 남겼는데 아마도 되게 큰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성으로 다큐멘터리 5부작을 만들기 위해 모인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방송이 나가면 이제 해체가 되는 팀인 거죠. 근데 그 팀에 모인 구성원이 얼마나 비속어를 쓰면 안 되겠죠. 같은지. 첫 번째는 그 같이 일하는 분이자 어떤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저한테 너는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너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권리는 없다. 그런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듣고 이제 1대1로 불러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두 번째는 진짜 심각한 업무량. 약간 10시 반에서 11시 오전에 출근해서 새벽 4시 40분에 퇴근한 적도 있고 거의 이제 방송 3달 전, 4달 전부터는 항상 새벽 2시가 기본이었어요. 이런 현타가 오지게 강하게 왔어요. 되게 좋은 교훈을 줬죠. 같이 일하는 사람 되게 중요하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실제로 잃어버릴 수 있는 업무 환경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사실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평생 직장도 없고 정말 좋아해서 들어간 직장도 내 발로 걸어 나와 보기도 하고 그냥 들어간 직장도 의지와 상관없이 잘려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 나는 뭘 제일 잘할 수 있고 뭘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나? 난 잘려보기도 하고 퇴사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업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어차피 불안한 세상이고 우리 다 같이 그다지 변화 없이 계속 불안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정년이 없고 뭐 안정성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내가 다양한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씩 해봤고 저것도 조금씩 해봤고 분야가 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내 능력이 조금씩은 어딘가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실패해도 이 잔재주 같은 잔기술로 이 불안의 시대를 조금 이렇게 헤엄치면서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